한국은 지구 생명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이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이런 세계유산을 한 국가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 문명사나 지구 자연 생태계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평가 기준 자체가 높은 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는 이 세계유산 타이틀을 획득해서 과거의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옆나라 일본의 구람도가 바로 좋은 예시입니다. 구람도는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륜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근대화의 근간이라며 반인륜적 행위가 벌어진 구람도로 과거 군국주의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를 지적하며 일본의 구람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막아내며 구람도의 실체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준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함과 동시에 선정 결정권을 가지 심사 자격을 갖춘 회원국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국을 무시하고 깔보는 중국과 한국의 등을 돌린 러시아의 인정을 받으며 21대 0이라는 퍼펙트한 스코어로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갯벌입니다. 한국인에게 갯벌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자연 환경이지만 갯벌 자체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째서 유독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장의 지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가을부터 시작되는 시베리아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철새들. 이 새들은 적도를 넘어 남반구인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날아가는데요.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적도를 넘어 시베리아로 돌아갑니다. 이런 철새들의 대이동 속에서 새들은 딱 한 번만 쉰다고 하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대한민국의 갯벌입니다. 그래서 서해와 남의 갯벌에 가면 멸종위기종 등급보다 더 위험한 멸종위급종으로 전 세계에서 수백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넓적부리 도요새와 멸종위기 2급인 알락꼬리 마도 요새와 마찬가지로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 물대새 등 한국의 갯벌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철새와 물새 22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새들이 바로 긴 여정에서 딱 한 번 한반도에서 쉬기 때문에 한국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철새들은 한국 갯벌에서만 쉬었다가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철새들이 긴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먹을 식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망둥어부터 짱둥어, 갯지렁이, 평평한 뻘밭에 동그란 구슬을 만드는 염난개, 그 옆에서 춤추듯 들썩이는 달랑개 무리와 멸종위기 2급인 흰발논개, 모래석에서 숨어 사는 바지락과 갯벌의 최상위 포식자인 낙지까지 모두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사는 갯벌의 진정한 주인이자 철새들의 주요한 먹이입니다. 그래서 이 갯벌이 사라진다면 갯벌 생물들이 사라지고 겨울 철새들은 먹이가 없어서 나라가 힘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먹이가 없다면 철새 스스로 다른 곳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의 갯벌은 긴 여정 속 딱 한 번 쉬는 곳인 만큼 멸종위기종들에겐 작은 변화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요. 거기다 몸을 숨기고 휴식을 하며 알까지 보호해야 하는 보금자리까지 새로 찾아야만 하는 스트레스도 있죠. 만약 찾더라도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완벽한 휴식처인 갯벌만큼 좋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육지 산림의 생태계에는 고양이, 삭, 들개 같은 위험한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고 다른 곳은 인간의 개발로 환경오염과
인간의 문명과 기술력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넘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갯벌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이 만장일치로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 순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한국인들은 오랜 세월 갯벌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갯벌에서 채취한 바지락과 조개들은 훌륭한 한식의 재료로서 식탁을 풍요롭게 했으며 오천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갯벌은 파도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해일 피해도 줄여줍니다. 또한 갯벌은 바다의 오염을 정화하고 엄청난 양의 탄소도 흡수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갯벌과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유엔은 해양 생태계의 단위 면적당 탄소 흡수 능력이 육상 생태계보다 50배나 뛰어나다고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 등 국제 어젠다가 환경에 맞춰진 현 시대에 각 나라마다 탄소를 줄일 공리로 고민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도 갖추고 있지 않은 엄청난 탄소 감소 시설을 갯벌이라는 자연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의 갯벌도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1987년 320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던 면적이 국가경제개발과 영토 확장이라는 명분 아래 간척지 공사 등으로 인해 2014년에는 2487제곱킬로미터로 급감했습니다. 이 수치 변화는 너무나 급작스럽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는 갯벌을 메우고 개발하는 것보다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생태계는 물론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인식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간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서해 지역을 보호하는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한국 역시 이제 갯벌을 개발하기보다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화재청이 고흥과 여수, 아산만, 무안 일대의 갯벌로 세계유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우리의 자연, 그래서 무시해왔고 무심하게 파괴해 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자연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만의 소유가 아닌 수많은 동식물의 집이자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을 밀어버리는 선택이 아닌 자연을 보존, 보호하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